삶은 본질적으로 문제투성이기에 아무도 문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에 따른 고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희지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책 읽으면서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대신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호흡하면서 책의 내용에 마음을 내려놔 보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현재는 절판되었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을 아주 친절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교 심리학자 카루나 케이턴이 쓴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고 함께 사유해 보려고 해요. 카루나 케이턴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고요. 티베트 불교를 수행한 수행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담 현장에서 불교적 개념들을 환자들에게 적용해왔고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교 철학은 마음의 본질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을 한 수행자지만 저자는 이 책의 앞머리에서 이 책을 읽는 것이 불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서술합니다. 이 책에 쓰인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여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저자는 전혀 아니라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에만 초점을 맞출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참모습을 깨닫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 보면 어느새 그동안 우리가 부정적 정서라는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마음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것이 고통을 없애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오래가는 행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오래가는 행복에는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방식, 근본적 원인,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맞설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고 정서적인 고난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문제투성이기에 아무도 문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에 따른 고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3가지 유형 중 생각 바꾸기에 대한 글입니다. 생각 바꾸기의 힘. 생각 바꾸기의 핵심은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적 잠재력을 일깨워 정신의 건강함을 길러줍니다. 생각 바꾸기는 우리 마음의 비옥한 걸음을 써서 더 나은 자아를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 바꾸기를 통해 우리는 잡초를 솎아내고 꽃을 피우는 진정한 정원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사와 같은 용맹함이 필요합니다. 정신세계에 관한 한 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생각 바꾸기는 자학적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문제가 나타나면 달아나거나 피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도 내가 해로운 감정에 휘둘리고 있구나. 달아나지 말고 적에게 문을 열어 내게 무얼 가르칠 건지 봐야겠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어. 적에게 관심을 보여서 무장해제를 시켜보자. 적을 알아야 적과 싸워 이기겠지? 적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적은 무기를 잃게 되지. 나도 모르게 보이는 습관적인 반응에서 적은 힘을 얻는 거야. 이제부터는 적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겠어.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그 상대는 적이 아닌 거지. 이제 적은 없고 오로지 정보만 남을 거야. 바로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도움을 줍니다. 문제와 다른 관계를 맺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열리지요. 근심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갈팡질팡할 때 이런 산란한 감정이 현실의 진짜 본질을 흐립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을 깨닫고 나면 관용, 측은지심, 온화함, 용기, 지혜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두려움, 욕망 같은 적을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혀 지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감정을 습관처럼 마음에 지니고 있죠. 이런 해로운 감정들은 1차적으로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정신까지 좀먹습니다. 생각 바꾸기는 이런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새로운 습관을 통해 그 감정이 사라진 자리를 유익하고 행복한 정서로 채웁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더 훈련할수록 더 능숙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현실의 진짜 본성은 무엇일까요? 의사에게 진료를 예약해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갔더니 접수 직원이 진료가 늦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1시간 정도 늦춰질 것 같은데 자칫하면 2~3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른 볼일을 보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날로 예약을 옮겨주겠다고 하네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최소한 짜증이 나겠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불편한 일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겠죠. 아니, 일정이 밀렸다면 미리 알려줘야지. 그럼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었잖아. 게다가 저 말을 진료실 앞에서 한참 기다린 뒤에야 듣게 됐다면 더 화가 나겠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멍청하고 무례하지? 도대체 못 지킬 예약을 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나? 곧이어 혈압이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 남은 하루를 다 망칠 지경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걸핏하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놀랄 게 아니라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게 낫죠. 그럼에도 마음의 평화가 흐트러졌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나 병원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정말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의사가 끔찍한 버스 사고 현장에 급히 불려갔으며 그 시간에 어린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 어떨까요? 대개는 짜증이 금세 가라앉을 겁니다. 버스 사고에 비하면 예약 시간이 미뤄진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요. 이와는 반대로 진료실 문틈으로 의사가 등받이에 기대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간호사와 시시덕거리는 걸 봤다면 어떨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겠죠. 부당한 이유로 불편을 겪게 됐다는 걸 알아차린 그 순간 그야말로 뚜껑이 열릴 겁니다. 예약 시간이 미뤄져 불편해진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반응은 스스로 상황을 더 나쁘게 몰고 가는 형국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 훈련은 이런 순간에 잠시 멈춰서 생각을 가다듬게 도와줍니다. 지금 맹목적인 감정 습관에 따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지금 이 감정이 적절할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알아채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 나는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평정심을 잃었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든 드라마에 사로잡혀 마음이 오작동한 거야. 마음 훈련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생각 바꾸기에 특별한 기법을 적용할 기회가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변합니다. 이제 주된 관심사는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아닙니다. 내 반응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에 집중하게 되죠. 이제 심지어 흥분이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가져다 준 기회에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평생 우리를 옥죄어온 습관적인 내면의 패턴과 직면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참에 나쁜 패턴 하나를 깨뜨려 영영 없앨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감사한 경험이 아닐까요? 문제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마음 훈련 수행자들은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오래된 습관이 덫을 놓아 나중에 후회할 길로 나를 내모는구나. 이 상황을 이용해 마음을 수련할 기회로 삼겠어. 이런 태도는 다소 생소하지만 아주 멋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챕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삶이 베푸는 것에 감사하고 무엇이든 마음을 훈련하는 데 씁니다.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열고 의식을 기울이는 것에서 마음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곤란을 가르침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꾸준히 공부해야 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 연습과 훈련을 거듭해야 강해지고 노련해집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즉 언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카루나 케이터는 이 생각 바꾸기의 힘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내가 편하려면 무조건 참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네 마음은 그냥 눌러놔라, 꾹꾹 참아라 라고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황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지 않은 것을 바깥 현실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경험되는 일들은 모두 내 내면의 경험과 하나입니다. 내면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며 사는 것을 바로 조건지어진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그 조건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 조건이 나의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조건도 바깥 상황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외부 자극이 일어나고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이 반응하려고 할 때 이걸 알아차리고 한 생각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이 곧 나다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불교 심리학에서는 탈동일시라고 불러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살에 대한 비유인데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쏜 화살을 맞았을 때 그걸 첫 번째 화살이라 부르고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늘상 만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뭐냐면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화살을 탁 맞고 누가 쐈지? 왜 쐈지? 뭐로 만든 화살이지?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지금이지? 왜 쟤가 아니고 나지?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화살을 맞았을 때 얼른 뽑아버리면 되는데 이 화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측하고 해석하고 비교하느라 화살 촉에 묻은 독이 온몸에 퍼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른 뽑고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데 화살 맞은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나름의 해석을 계속 덧붙이느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생각 바꾸기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이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은 맞더라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 화살에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 수련은 그리고 마음 훈련은 이 두 번째 화살을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음 훈련에 도움될 만한 책들로 준비해 볼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함께 명상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